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즐겨 했던 시스템들이 다시 초기화돼야 된다. 재설정이 돼야 된다. 리셋. 오늘날의 세계를 정의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성 중에 오늘은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들 생각할 수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복잡한 거. 아, 싫어. 아, 복잡하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도 복잡한데 또 다른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첫 마디가 일단은 하기 싫어져. 알기 싫어져. 아, 됐어. 이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복잡하다는 거.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무언가를 잘못되어 사고나 착오가 일어나 전파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바로 감지하죠. 팬데믹이 종종 이렇게 광범위한 결과를 낳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복잡해졌죠. 지금 사회가 딱 복잡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의 복잡성을 보고 놀라움, 격변, 불확실함이란 단어를 떠올린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 전에 우리들이 누렸던, 그 전에 우리들이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치가 돼버린 세상, 팬데믹 이후의 세상, 어떻게 다시 리셋을 해야 될까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이런 복잡성을 느끼셨을 거예요. 새로운 규칙이 생기고 또 새로운 룰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왠지 자유를 침해받는 생각이 들고 이런 대규모 사건들이 팬데믹뿐만은 아니었죠. 2008년 미국발 주택담보증권이 전 세계 은행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갈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2020년 초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의료 시스템 중 일부를 마비시키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이라고 예상한 의사결정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이걸 예측을 했을까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예언을 한 적이 있죠. 전쟁이 아닌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음모론까지 좀 시끄러웠죠. 팬데믹은 기업의 역할, 경제정책, 정부, 보건, 국가 통치 전 부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팬데믹은 고정되지 않고 복잡하여 적응성이 있는 상호작용 시스템이자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 디지털 속도보다 어쩌면 더 빠르게 전파가 되죠. 살아있는 네트워크처럼 정말 살벌하게 이 인류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는 이 복잡성, 팬데믹의 양상은 격리 규범에 적응을 할지 또는 대다수가 규칙을 준수할지 말지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란에 빠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교점들, 교집합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조정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 많은 교집합들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규칙을 준수할지 말지, 규범에 적응을 할지 말지 분명히 해답은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이 규범을 만들어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시시각각 매 초 매 분마다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건들이 펼쳐지고 결국 이 많은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중요한 자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AI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대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씁니다.
이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선 바이러스 등장을 곧바로 간파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감시망, 신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분석한 뒤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전 세계 여러 곳의 연구소, 지역사회가 의사결정을 한 후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조율된 정책 메커니즘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대규모 정보기술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저자는 AI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봐도 결국은 이 일은 네트워크, 살아있는 네트워크처럼 퍼지는데 결국 누가 해결을 할까요? 네트워크가 해결을 해야죠. 인공지능, 수많은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빼놓을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네트워크가 해결을 해야 된다. AI가 해결을 해야 된다.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선 개별적인 활동도 필요하지만 다른 활동도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정부 혼자 무슨 일을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정부, 비정부 기구, 그리고 기업,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 모든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하여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복잡 적응계는 부분의 합의, 전체보다 큰 체계다. 각자의 역할의 합이 결국 전체보다 크다. 그 효과는 전체로 얼마나 잘 작동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인사는 팬데믹 위험을 단연간 경고해왔다. 심지어 팬데믹이 경제개발로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구 밀접 지역에 출현하고 여행과 교역망을 통해 빠르고 조용히 확산되고 봉쇄망을 뚫고 결국 여러 나라로 펴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경고까지 했었다. 이런 복잡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복잡성이 확대되면 많은 정보를 토대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들, 그들의 능력은 말 그대로 무력화될 수 있다. 제가 인공지능 AI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괜찮은 의사결정을 그 누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왜 그 결정을 못하냐면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TV는 광고를 먹고 사는데 정말 좋지 않은 식품이라든가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회사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광고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관계, 각국마다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적대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저항은 생길 겁니다. 왜? 어떤 의사결정이든 이익을 버는 곳이 있으면 분명히 피해가 버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누구도 100% 인정은 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내리는 결정보다는 충분히 더 많은 찬성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경제적 리셋. 자,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드디어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재설정을 해야 되나, 어떤 초기화를 해야 되나, 코로나19 경제학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경제는 이전 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 비해 무한대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얼기설기 얽혀 있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 오늘날의 경제는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경제가 또 다른 또 지금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터널을 뚫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665년 마지막 흑사병으로 18개월 동안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거래는 멈췄고 지금의 상황이죠. 고용은 중단됐다.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을 닫은 점포들이 많죠. 도매업도 마찬가지고 소매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온라인 판매 때문에
소매업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특히 우리들이 많이 돈을 지출을 했던 유흥 쪽, 특히나 식당, 노래방, 호프집, 소주방, 룸소주방, 오락실, PC방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빵이 끊겼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애처롭게 들렸다. 수천 명이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났고 길거리에서 죽음이 그들을 덮쳤다. 런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알리는 전령 역할 뿐이었다. 참 슬프네요. 1665년 흑사병.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런데 그때도 부자들은 시골로 탈출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흑사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됐고 돌팔이 의사와 사기꾼들이 어떻게 엉터리 치료제를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지금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일화들로 가득하다. 인류는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창궐은 1665년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